2010년 3월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소속 초계함 천안함이 갑자기 반파되어 침몰합니다. 그 결과 천안함이 타고 있던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영문도 모른 채 전사하게 됐죠. 그러자 곧바로 우리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군합동조사단을 꾸렸고, 이에 더해 호주, 미국, 스웨덴, 영국 출신의 전문가들도 조사에 투입시킵니다. 그렇게 정밀합동 조사한 결과 북한군 잠수정의 어뢰에 의해서 격침된 걸로 판명이 나게 됐죠.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지자 세계는 격분하였는데, 미국,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비동맹국인 인도를 포함한 총 20여 개국이 대북 규탄 성명을 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대거 쏟아져 나옵니다. 일례로 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설사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고 완전히 규정하더라도 그런 일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왜 나게 만드냐 라며 오히려 공격당한 우리 정부를 탓했으며,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북한의 천안함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라며 북한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도울 김용옥은 천안함 조사 발표를 하는 군 장성에 대해 폐잔병들이 개선장군처럼 앉아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그 자세가 너무 구역질이 난다 라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에 대한 음모론이 판을 치기도 했는데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음모론을 두 가지 꼽아보면, 첫째로 군이 수색을 통해 발견한 어뢰가 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군이 발견한 어뢰에는 1번이란 한글이 써져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 쐈다는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한글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북한 말고 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뢰에 쓰이니 1번이란 글자를 군이 인위적으로 적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이로처럼 번 대신 호를 쓰지 1번, 2번과 같은 번자는 우리가 쓰는 표현이란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측근들은 장성택을 이른바 1번 동지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도 일본이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음모론으로는 배수량이 7,000톤이 넘어가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주장, 아니면 이스라엘의 1,900톤 잠수함 돌핀급과 충돌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가장 어이가 없는 음모론인데, 당시 천안함이 피격됐던 서해는 흔히 잠수함의 지옥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수심이 낮아 버지니아급이나 돌핀급은 고사하고 배수량이 더 적은 우리 해군의 1300톤급 잠수함도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작전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 서해에서 중국의 361호 잠수함이 작전을 펼치다 사고가 나 70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례가 있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우리 함정에 어뢰를 쏠 수 있었을까? 답은 잠수함이 아닌 이보다 배수량이 현저히 낮은 115톤의 연어급 잠수정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천안함 사육용사 외에도 구조 작업을 펼치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성금양 98호는 해군이 수색 작업을 돕다 캄보디아 선적 타이오와 충돌 침몰하여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도 했으며, 고 한조준이는 아들과 같은 후배들을 구해야 한다 라는 일념 하나로 여러 차례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반복된 잠수로 인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끝끝내 순직하기도 했죠. 또한 사망 당시 한조준이가 사용했던 장비가 1980년대에 사용하던 30만원짜리 낡은 장비였던 것이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전사자 가운데에서는 제2연평해전에 참전해 용맹히 싸우다 부상을 당하신 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영웅은 고 박경수 중사인데, 그는 제2연평해전 당시 전투 중 북한군의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그 사실도 모른 채 전투에 임하여 전투 유공 표창을 받았던 참 군인이었습니다. 이후 가족의 반대에도 해군으로 복귀한 고 박경수 중사는 천안함에 배정돼 함정 근무를 계속하다가 다시 북한의 연이은 공격으로 결국 천안함에서 생을 마감하여 안타까움을 더했죠. 천안함 피격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통일되는 그날까지 매년 천안함 사육용사를 찾겠다 라고 말을 한 바 있는데,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까지 매년 3월 26일 대전 현충원에 천안함 묘육을 찾아 참배해 유가족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는 어떻게 천안함 유가족들을 대우하고 있을까? 안타깝지만 현 정부의 대우는 처참한
체감한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 충돌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2020년 3월 단 한 차례만 참석했을 뿐이고 그마저도 4월에 치러졌던 21대 총선이 코앞이었기 때문에 참석했다는 의견이 유력하죠. 또한 올해 6월에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피격 유가족 그리고 연평해전 유가족과 연평도 전투 유가족들을 초대하지 않아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국가보훈처가 내놓은 답변은 행정상 실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피격에 대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 답변하여 논란이 일었고 이해질세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표격을 두고 북측의 의도적 도발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지금까지 열거된 사건들 때문에 천안함 유가족 중 한 명인 윤청자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라며 답답한 심정에 질문을 던졌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